특히 여학생들 그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여학생들 좋아했던 거 맞아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재밌네요. 음악하는 애 다음으로는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민기랑 저랑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윤소희 작가님 우리 한번 봅시다. 봅시다, 이거. 이제 보면 우리는 진짜 여기 웹툰에서 삶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생업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결정적 계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어릴 때부터 그려왔지만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화부에 들어가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그 미술부와 만화부 두 개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지 하다가 보니까 미술부는 아침 미술부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7시까지 학교를 가야 했어요. 근데 만화부는 방과 후 수업이니까 저는 당연히 만화부를 선택했죠. 아마 형님이라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고등학교 때 만화 서클에 들었으니까. 아,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단지 아침 일찍 가기 싫어서 선택했던 만화부가 또 지금 저를 이렇게 만화가로 만들어준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재밌네요. 저는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제가 좀 원초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딱 도달을 하는 지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스프링 연습장에 만화를 막 그려서 애들한테 막 보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 그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여학생들 좋아했던 거 맞아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기억이 확실합니다. 이 정도면 기억 왜곡은 아닐 거예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면은 키도 작고 새까만 애를 왜 좋아하겠습니까? 이거구나 지금. 네. 그때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남학생들한테 그건 중요한 계기죠. 중요한 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그걸 가나 음악하는 애 다음으로는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 음악하는 애, 그 다음에 그림 조금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는 애, 근데 사회 나오면 그냥 돈 많은 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윤소희 작가님. 예, 윤소희 작가님 너무 정성껏 질문해 주셔서 정성껏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윤소희 작가님 잘 알잖아요. 예. 이제 일단 그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그림 콘티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호흡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각자 방법을 한번 노하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을 그림 콘티로 옮기는 그 과정이 저는 사실 조금 감으로 하는 경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적인 뭔가가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 한 편의 시나리오를 읽으면 거기서 제일 어떤 킬링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다라고 그걸 딱 짚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 정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과정이 그 앞에 제 콘티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그 드라마 같은 장르에서는 조금 제 방식이 안 맞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드라마 액션 장르라고 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윤소희 작가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작업이 어떤 건지 봐야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아주 뭐 전체적인 맥락은 저도 비슷합니다. 뭐 킬링 포인트 대사나 킬링 포인트 장면을 만들고 끝부분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까지 딱 정해놓은 다음에 쭉 내달리는 거. 뭐 저도 배민기 작가하고 동일하게 시나리오 보면 그렇게 콘티를 짰고요. 약간 팁을 가르쳐 준다면 정보는 모아버리세요. 컷으로. 정보나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꼭 필요해서 재미없는 이야기는 거의 컷을 집중시키고 많이 모으고 감정이 되는 거는 천천히 묘사하는 게 약간의 팁이라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팁입니다. 재미없거나 뭐 대사는 많은데 정보만 막 나열되어 있는 거는 거의 짧은 몇 컷에 탁탁 모으거나 뭐 배경에 말풍선만 탁탁 붙여서 일단은 독자들 전달만 하고요. 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좋아해 같은 대사
되게 천천히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팁을 딱. 맞아. 그렇게 또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앞에 이거는 질문은 조금 아니지만 원고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또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되게 신경을 사실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조언해주신 분도 좋은 말씀으로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웹툰이 지금 주간 연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일주일 안에 한 편을 완성을 해야만 주간 연재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시간을 무한대로 준다면 정말 그림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들. 근데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풀다 보면 자기가 가진 100%를 쏟을 기회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한 70%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 70%, 80% 정도의 능력으로 그걸 쭉 해 나간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안정적인 연재가 될 거고요. 어떤 화는 막 150% 갔다가 어떤 화는 한 30%밖에 못 가. 이렇게 하이로우가 심한 작품들은 조금 그 업계에서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 그 연재 작가가 되기에 되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일주일 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방금 이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산 웹툰 상담소의 장점이 드디어 다른 우리 같은 유튜브 되게 많거든요. 장점이 나오는 건데 민기랑 저랑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네, 또 이렇게 전혀 다르게. 네. 저는 일단 윤소희 작가님이나 지망생 분들이 자기의 70%를 낸다, 80%를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들 아마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연재를 할 때는 50%만 내야 된다, 뭐 60%만 그래야 연재 밸런스를 맞추고 우리가 힘을 비축해서 다음 화를 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게 완벽한 프로 작가라면 저는 그 말에 찬성을 하고요, 당연히. 근데 자기가 지금 지망생이라면 자기가 100%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100%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50%를 내고 60%를 내고 70%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망생 때 한두 번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극강의 자기의 최선의 퀄리티가 어떤 건지는 한 편 정도는 시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지망생의 경우에는 예. 당연히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경우지만 지금 윤소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연재를 하셔야 될 분인데 지금 원고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그냥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1화는 좀 일하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길게 보면 한 3화까지는 조금 쏟아부을 수 있죠. 네, 우리 다음번에 우리 진지한 토론. 윤소희 작가님 우리 한번 봅시다. 봅시다. 그래, 만나서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솔직히 윤소희 작가님 지금 하시는 작품을 보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의 레이어를 나누는 법도 배우고 싶다고 또 해주셨는데 와 이것도 너무 그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제 예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레이어를 진짜 몇 개 안 써요. 최대한 줄여서 쓰거든요. 그게 파일이 가벼워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수정할 때 그 원고를 수정해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선 위주로의 레이어를 놔두고 컬러링 위주의 레이어를 놔두고 하면 수정이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은 레이어들이 쌓여있고 이 캐릭터 저 캐릭터 머리 컬러 얼굴 컬러 뭐 효과 빛 다 너무 따로 돼 있으면 수정하고 뭐 레이어 찾는 데만 해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수정이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자꾸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컷을 지금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작업 그 단계가 많아. 그래서 좀 안 고쳐지는 성향이 저는 좀 있어서 레이어를 굉장히 줄여서 어떨 때는 레이어 한 4개 정도로만 한 회를 만들 때도 있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같아요. 저도 레이어 몇 개 없고 인물 배경 2차 톤 정도고 3개 레이어로 거의 끝을 보고요. 아마 레이어가 계속 많아지는 거는 대부분 파일을 분리 안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펜터치 파일 폴더가 있고요. 컬러 파일 폴더 딱 두 개 컬러 파일 폴더, 그다음 편집 파일 폴더 딱 3개 정도로 파일 자체를 분리시켜서 그 단계별로 그렇게 분리시켜서 그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파일에 그렇죠. 해당 네.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분리시키지 안에 레이어가 수십 개 있어서 정리가 안 되면 저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거 작업을. 그 주변에 있는 레이어 되게 많이 쓰는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하니까 계속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 해놓으면 분리 이렇게 다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치지 못할까봐 어떻게 할 수 없을까봐 너무 겁이 나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성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또 네, 하는 거죠. 연재할 때는 뭐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네. 고칠 때 고쳐야죠. 연재 중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네. 유소 작가님 원고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이죠.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스릴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영 안 하고 독자들이 뭐 범인을 맞춘다고 해도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그냥 풀어나가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스토리 작업은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여기 대해서 뭐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스토리 작가분과 회의 같은 걸 좀 자주 해요. 댓글에서 예를 들어 이번 지금 무사말리행으로 얘기를 하자면 무사말리행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스피로스나 황제 캐릭터가 우리 뭐 예상과 다르게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면 그들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면으로 조금 약간 방향 그 좀 선회를 하자, 좀 방향 전환을 하자라는 회의를 통해서 나도 그게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가는 경우들은 자주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악플 때문에 고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악플은 그냥 그 또 한 사람의 의견이고 그게 만약에 엄청 커져서 그게 어떤 여론화 된다면 또 모르겠으나 대부분은 저는 어떤 침묵하는 다수가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내 작품을 묵묵히 보고 있는 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는 편입니다. 예. 정보가 되게 잘못됐어요. 네.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는 정보는 어디서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을 잘 버는 작가가 있는 거죠. 우리 직업 중에. 그렇죠. 기안팔사 뭐 작가님, 기안팔사 조우민 작가, 작가님 돈 잘 버시니까. 조우민 작가님이나 뭐 박태준 작가님도 돈을 잘 버는 작가님도 있고 대부분 작가들은 평범하게 살고요. 근데 초반에는 안 그러긴 했어요. 처음에 웹툰을 우리가 2006년도 7년도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긴 했어요. 그때는 뭐 무료화 시절이니까. 무료화 시절이니까 아예 뭐 이게 이렇게 사랑받을 줄도 몰랐고 이렇게 결제율이 높을 줄도 몰랐어요. 많은 부분 몰랐고 유료화 처음에 무료였던 웹툰이 처음에 어떤 그 플랫폼에 광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네티즌들을 유입하기 위해 네티즌이란 말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그 유입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광고 같은 역할로 시작한 웹툰이다 보니 이것이 또 수익 모델이지도 않았었고 그냥 정말 작은 원고료만 받고 살았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돈 내고 봐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어떤 저항 같은 것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까지도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어떤 좀 제대로 된 콘텐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 시절이 고충이라면 고충이었겠죠. 완전 진짜 뭐 진짜 그때 저나 이렇게 민기나 이렇게 그때 무료화 때 이제 하면 뭐 유료화 된다는 상상은 못했으니까 그냥 그 깊은 어두운 터널을 계속 걷고 있는 듯한 대신 이제 부산 만화연대가 있고 부산에는 좀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대신 아주 깊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옆에 어깨를 조금만 탁 움직이면 부딪히는 동료들이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그 시절에 혼자 있었으면 벌써 때려치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와이프한테 웹툰으로 한다고 하고 세 작품 동안 어떤 경제적인 반응을 못 얻으면 그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그만해서 뭐 학원 강사가 되든 뭐 다른 일을 내가 해볼게 할 정도로 웹툰은 돈이 안 되는 일단 사람의 직업이 아니었죠.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죠. 질문 주신 무명 시절에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지망생이었던 시절에 공부하던 시절에는
어떤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는 좀 즐거웠어요. 그때 당시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좀 아름답고 즐거운 기억으로 항상 있는데 오히려 이제 데뷔를 하고 난 뒤가 저는 좀 더 힘들었어요. 데뷔를 하고 저는 만화가가 됐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뭔가 제대로 된 그렇죠.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무료화 시절이 저는 훨씬 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통상적으로 전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웹툰 작가가 돈 잘 버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야건 스타들은 다 돈 잘 벌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힘든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힘든 직업도 그 분야의 스타들은 다 돈을 잘 버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그 상위 정도 한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언제 요즘 TV에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분들이 뭐 보편화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물론 돈 잘 버는 직업이다라고 봐주시는 건 우리는 좋죠. 나쁠 건 없는데 뭐 실제로 그렇지 않다. 좀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그 불법 사이트로 웹툰을 보시는 분들은 그 되게 가난한 자들의 뭔가를 뺏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돈 잘 벌고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그런 그 보상들이 이제 그런 걸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죄책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벌해야 되는 게 부자의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네들이 그 불법 사이트 만든 너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부자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애들 돈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나쁜 거야. 알겠지? 밤토끼 시즌 2 녀석들아. 예, 이건 여러분들 하는 강설이가 아니고. 좀 뜨끔뜨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웹툰 작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요? 또 주셨는데 글쎄요, 이거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까요? 글쎄요, 어떤 마음인가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망생 때 좀 생각해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지망생 때 즐거웠대요. 저도 네, 그랬거든요. 지망생 작가가 돼서는 힘들었는데 네. 지망생 때는 즐거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만화 이야기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술자리에서 만화 얘기만 하고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화 예술론 같은 거 막 펼치면서 네. 이거 예술이니 아니니 뭐 인쇄 매체에서 뿌리는 건데 무슨 예술이만 해서 그 술집 아줌마가 듣다가 진짜 무슨 오늘 날씨가 예술이다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기억도 나는데요. 어쨌든 그때는 만화를 좋아하고 푹 즐기시면 되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 주위에 다른 웹툰 작가 지망생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걸 비교하는 순간 대단히 힘들어져요. 대단히 힘들어요. 그 소위 지망생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보면 정말 큰일 났거든요. 지금 저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잘못된 정보와 어떤 그분들끼리의 어떤 좀 약간 삐뚤어진 경쟁 의식 같은 게 너무 거기 많아서 저는 사실 지망생 분들에게 그런 커뮤니티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웹툰을 좋아하면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자기가 이걸 하다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그 경쟁자들인 거예요. 삐뚤어진 경쟁의식이 아니 동료의 느낌은 아니. 동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요. 혼자 하다가 뭔가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누구 배울 사람이라든지 혹은 같이 할 수 동료를 찾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금은 웹툰 작가들에 대한 선망의식 같은 것도 높아져서 마치 어느 웹툰 사이트나 어디에 들어가면 마치 대한민국 사법고시 패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바에야 그런 커뮤니티에 있지 마십시오. 있지 말고 그냥 자기 작품을 하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웹툰 작가 취미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게다가 가난하고 그렇게 다들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이래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보면 우리는 진짜 여기 웹툰에서 삶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생업이죠. 네. 한마디로 이거 천직이죠.